요즘 인공지능 이런 이제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막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이 분분합니다.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은 유망하다. 또 새로 생길 직업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작용 안 해도 현재 우리한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어떻습니까?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의 얘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면 일반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모든 예측 이런 게 빅데이터로 지금도 해요. 모든 여러 사람의 행동 방향, 방법 이런 걸 빅데이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히 그런 거 구글에서 많이 하죠. 구글에서. 그래서 투자 방향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다 추정치를 내고요. 인공지능 바탕도 결국은 빅데이터에서 시작하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엄선하고 찾고 그렇거든요. 또 신에너지 또는 저장사업, 산업, 신에너지 지금까지 쓰는 원자력, 석유 또는 풍력 또 태양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열도 있고 조력도 있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등장할 때 엄청난 파급의 여과를 내겠죠. 아직은 연구 중인 그런 신생 에너지가 등장할 때. 또 사물 인터넷 하는데 이거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건물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전부 인터넷이나 자동으로 연결되고 관리되는 거. 영화에 종종 있죠.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또 로봇, 무인 운송. 그리고 3D 프린터도 있어요. 이 3D 프린터도 지금 활용을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하면 옷이고 자동차고 수많은 것을 프린터로 찍어내버리는 세상이 온다 할 때 그때 직업이 또 얼마나 변하고 오겠습니까? 손으로 쪼이고 끼우고 그거 안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이 무엇하고 결합되겠습니까? 바로 인공지능을 만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인공지능을 만날 때.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급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없어질 직업이 있고, 그래도 그만 견디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드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인기, 이거 지금 군사적으로는 미국 같은 데서 활용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어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이미 농약을 친다, 산불을 감시한다, 무슨 촬영을 한다 이런 거는 좀 다 활용되고 있고요. 이제 우편물, 택배, 무슨 배달에 이제 이게 등장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시도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밀집되고 좁아가지고 이게 드론 날아다닐 자리가 있겠냐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방이나 좀 먼 지역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사라질 직업군들이 있다. 뭐냐? 택배 배달, 음식 배달, 우편 배달, 무슨 드론으로 약도 치니까 해충 박멸,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또는 긴급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경우 사진 기자 뭐 사라지질 않겠지만 이 드론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앵간한 거 다 찍어대니까 아마 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닥다닥 도시가 붙어가지고 참 드론보다는 시내를 조용히 무인으로 택배, 음식 실어가지고 이렇게 골목골목 배달하는 그런 게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으로 왱왱대고 다니다가는 막 충돌도 일어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 이거는 뭐 온 세상이 다 차 타고 다니고 집집마다 차가 다 있고 운전대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인화되고 인공 로봇이 가미될 때 또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직업이 또 사라지겠습니까? 택시, 리무진, 버스, 대리기사, 뭐 렌터카, 뭐 회사 직원, 화물 운송기사, 이거 뭐 다 그냥 아무래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도우미 로봇은 사방에 또 들어와요. 소매점, 마트, 또 매장, 또 자그마한 식당 이런 데 들어와서 어서 오십시오 뭐 안내하고 갖다 잠깐 가져다 주고 그리고 식당 안 주방 안에서 뭐 라면 끓여내고 이런 건 뭐 그냥 쉬운 거죠. 그러면 또 그런 계통 직업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받는 게 영양사 뭐 이런 분들도 이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료 로봇. 이 로봇 수술, 외과 수술, 그 인간 손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민감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의사들이 하는 숙련도를 넘어서 상당한 부분을 이 로봇이 감당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교체는 안 되죠. 왜 그러냐? 정말 고도로 오래 숙련되고 많은 그 경험을 가진 그 어떤 그 전문의가 필요한 분야는 대체가 안 되죠.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로봇판 어쩌고 해도 로봇판을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지 뭐 로봇이 그걸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병원 가면은 정말 유능한 분한테 특진해가지고 더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가서 몇 마디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판단을 해달라 하고.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가 이렇게 꼽는가를 보면은 텔레마케터 이거 이제 광고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거니까 대체되기가 너무 쉽죠. 심지어는 이제 상담하는 것도 대체되기 쉬워요. 상담도 수리공 무엇을 수리하고 이런 거 대체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 수리라는 것이 그때 수리를 안 해요. 그냥 착착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뭐 로봇이 들고 나고 하는 자리가 필요가 없지요. 스포츠 심판 이건 뭐 거의 교체라고 보면 돼요. 왜냐?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심판할 때마다 그 뭐 최선을 다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허점을 많이 보여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또 그 악의적인 또 판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런 자리는 그냥 교체죠. 뭐 어렵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요 회계사도 이렇게 나오는데 회계사는 고도의 계산을 하는 자리인데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계산하고 짜고 하는 건 교체하기 쉬워요.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그런데 판사도 이게 하나 꼽아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판사 수십 년 공부하고 수십 년 판결을 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하죠.
가만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쉬워요. 변호사 교체 여지 없죠. 얼마든지 그거 다 대체됩니다. 수십 년간의 판례와 데이터 다 축적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변수 해가지고 하면 인공지능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가 그래도 사람이 판단해야지 하면은 뭐 10년이 돼도 안 바뀌고 20년 돼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판결이 뭔가 미흡해. 국민 정서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면 국민들 교체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교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교체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은 섬세한 감정과 감정을 다루어야 되는 계통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 성직자 아니면 심리치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섬세해야 되거든요. 또 사회복지, 문화 이런 계통 종사자들 왜? 이거 인간들 나이가 이제 계속 늘어가고 지금도 80 남자 뭐 82세가 넘는데 평균 나이가 그럼 90, 100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회복지 아니에요. 복지. 여기 종사자들은 점점 늘어가야 되고 또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임금이 낮더라도 교체 대상이 아니죠. 그 요양병원에 환자를 일으키고 눕히고 청소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섬세한 부분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활동, 레크레이션, 문화 이런 경우도 이건 깊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로봇이 교체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자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교체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교체는 일단 단순지, 그저 반복 작업하는 거는 다 교체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순직이라도 그 소수직은 교체하면 왜 안 될까요? 그거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연관된 건 설령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도 그건 합니다. 왜냐? 기업에서 거기를 개발해서 성공하면 굉장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같은 것이 바로 타겟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운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인 자동차 하나 제대로 만들면 얼마나 큰 기업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놓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관된 거. 그 다음에 국민의 불신을 받는 자리. 소수 아주 고위직이라도 고급직이라도 그 자리가 교체되기 쉬워요. 또 정신으로 가만히 앉아서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짜고 이런 거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감정을 다루는 정신직업은 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 10년, 20년 오래 숙련, 숙달을 시켜서 완성해 가는 그런 기술직은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려워요. 그리고 온갖 변화, 변수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직업도 교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 온갖 복잡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인공지능이 해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체가 된다 하면은 반복 단순직 또 단순직이라기보다는 또 수많은 사람이 연관돼서 기업이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자리 또 소수라도 너무 고임금이 들어가는 자리
아니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고급직도 교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교체 안 될 대상은 아주 섬세한 감정을 다루는 그런 정신계통은 교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버 세대를 관리하는 그런 복지, 문화, 사회 이 계통도 교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주식 같은 거 어떨까요? 애널리스트든 펀드 매니저. 그것도 교체되죠. 당연히. 인공지능이 더 잘할 테니까. 더 선택 잘하고. 개인들하고 시합을 벌리면 개인들이 거의 다 지겠죠. 물론 개인들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그러면은 인공지능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교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세기술은 과연 얼마가 또 생겨나가지고 실업구제를 할 것이냐? 이건 거의 조금 비관적이죠. 왜 그러냐? 없어지는 것보다 생겨나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한 5대1 정도로. 그렇다면 다 실업자 만들어 버릴까요? 그건 안 되죠. 무작정 다 교체되고 일자리 잃은다면은 그 국민 정서가 그걸 용납하겠으며, 또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냥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절해 나가면서, 또 일자리가 없으면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매개 살리는 구조가 되든지 어떻게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보장을 하든지 해서 같이 살도록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란 게 없어져요. 그때 새로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그로부터 또 40년, 50년 살아야 되는데 어찌 거기서 은퇴로 끝내겠습니까? 이제 개념 바꿔서 다시 직장 또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든 세대들은 아무래도 또 이 사회 복지 문화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정신교육 쪽으로 많이 직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다 실업자 돼서 놀게는 안 될 거다.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직업이 많이 형성될 거예요. 요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생명공학 수많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정말 본격적으로 치료에 적용되고 이제 파생되기 시작하면 거기 또 많은 종사자들이 또 나올 거예요. 제조하는 공장에도 근무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직종도 많이 생기고, 아무튼 새로운 고급 직장들은 많이 생길 것인데, 우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은 또 그에 따른 어떤 사회 보장이 따를 것이다. 또 직장을 만들어서라도 맡길 것이다. 또 그런 직장이 문화, 사회, 복지 쪽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인공지능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가 그래도 사람이 판단해야지 하면은 10년이 돼도 안 바뀌고 20년 돼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판결이 뭔가 미흡해. 국민 정서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면 국민들 교체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바꿔질 수가, 교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교체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은 섬세한 감정과 감정을 다루어야 되는 계통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 성직자 아니면 심리치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섬세해야 되거든요. 또 사회복지, 문화 이런 계통 종사자들. 왜? 이거 인간들 나이가 이제 계속 늘어가고 지금도 80 남자 82세가 넘는데 평균 나이가 그럼 90, 100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회복지 아니에요. 복지. 여기 종사자들은 점점 늘어가야 되고 또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임금이 낮더라도 교체 대상이 아니죠. 그 요양병원에 환자를 일으키고 눕히고 청소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섬세한 부분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활동, 레크레이션, 문화 이런 경우도 이건 깊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로봇이 교체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자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교체가 잘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교체는 일단 단순지, 그저 반복 작업하는 거는 다 교체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순직이라도 그 소수직은 교체한다면 왜 안 될까요? 그거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연관된 건 설령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도 그건 합니다. 왜냐? 기업에서 거기를 개발해서 성공하면 굉장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이 분분합니다.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은 유망하다. 또 새로 생길 직업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작용 안 하고 안 해도 현재 우리한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어떻습니까?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생활의 얘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면 일반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모든 그 예측 이런 게 빅데이터로 지금도 해요. 모든 여러 사람의 그 행동 방향, 방법 이런 걸 빅데이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히 그런 거 구글에서 많이 하죠. 구글에서. 그래서 투자 방향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다 그 추정치를 내고요. 인공지능 바탕도 결국은 빅데이터에서 시작하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엄선하고 찾고 그렇거든요. 또 신에너지 또는 저장사업, 산업, 신에너지, 지금까지 쓰는 원자력, 석유 또는 풍력 또 태양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열도 있고 조력도 있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등장할 때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내겠죠. 아직은 연구 중인 그런 신생의 에너지가 등장할 때. 또 사물 인터넷 하는데 이거 아직은 뭐 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건물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전부 인터넷이나 자동으로 연결되고 관리되는 거. 뭐 영화에 종종 있죠.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또 로봇, 무인 운송, 그리고 3D 프린터도 있어요. 이 3D 프린터도 지금 활용을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하면 옷이고 자동차고 수많은 것을 프린터로 찍어내버리는 세상이 온다 할 때 그때 직업이 또 얼마나 변하고 오겠습니까? 손으로 쪼이고 끼우고 그거 안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것이 이루어지는데 앉아서 머리로 계산하고 짜고 하는 건 교체하기 쉬워요.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근데 판사도 이게 하나 꼽아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판사 수십 년 공부하고 수십 년 판결을 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하죠. 가만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쉬워요. 변호사 교체 여지 없죠. 얼마든지 그거 다 대체됩니다. 수십 년간의 판례와 데이터 탁 축적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변수 해가지고 하면 인공지능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가 그래도 사람이 판단해야지 하면은 뭐 10년이 돼도 안 바뀌고 20년 돼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판결이 뭔가 미흡해. 국민 정서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면 국민들 교체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교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교체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은 섬세한 감정과 감정을 다루어야 되는 계통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 성직자 아니면 심리치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섬세해야 되거든요. 또 사회복지, 문화 이런 계통 종사자들 왜? 이거 인간들 나이가 이제 계속 늘어가고 지금도 80 남자 82세가 넘는데 평균 나이가 그럼 90, 100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회복지 아니에요. 복지. 여기 종사자들은 점점 늘어가야 되고 또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임금이 낮더라도 교체 대상이 아니죠. 그 요양병원에 환자를 일으키고 눕히고 청소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섬세한 부분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활동, 레크레이션, 문화 이런 경우도 이건 깊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로봇이 교체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자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교체가 잘 안 된다고 그러지요. 조건들이 있다. 뭐냐? 택배 배달, 음식 배달, 우편 배달, 무슨 드론으로 약도 치니까 해충 박멸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또는 긴급 구조라든지 이런 경우 사진 기자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 드론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연관한 거 다 찍어대니까 아마 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닥다닥 도시가 붙어가지고 참 드론보다는 시내를 조용히 무인으로 택배, 음식 실어가지고 이렇게 골목골목 배달하는 그런 게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으로 왱왱대고 다니다가는 막 충돌도 일어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 이거는 온 세상이 다 차 타고 다니고 집집마다 차가 다 있고 운전대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인화되고 인공 로봇이 가미될 때 또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직업이 또 사라지겠습니까?
택시, 리무진, 버스, 대리기사, 뭐 렌터카, 뭐 회사 직원, 화물 운송기사, 이거 뭐 다 그냥 아무래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도우미 로봇은 사방에 또 들어와요. 소매점, 마트, 또 매장, 또 자그마한 식당 이런 데 들어와서 어서 오십시오 뭐 안내하고 갖다 잠깐 가져다 주고 그리고 식당 안 주방 안에서 뭐 라면 끓여내고 이런 건 뭐 그냥 쉬운 거죠. 그러면 또 그런 계통 직업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업받는 게 영양사 뭐 이런 분들도 이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료노보. 이 노보 수술, 외과 수술, 그 인간 손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민감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의사들이 하는 숙련도를 넘어서 상당한 부분을 이 로봇이 감당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교체는 안 되죠. 왜 그러냐? 정말 고도로 오래 숙련되고 많은 그 경험을 가진 그 어떤 그 전문의가 필요한 분야는 대체가 안 되죠. 되고 또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임금이 낮더라도 교체 대상이 아니죠. 그 요양병원에 환자를 일으키고 눕히고 청소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섬세한 부분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활동, 레크레이션, 문화 이런 경우도 이건 깊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로봇이 교체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자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교체가 잘 안 된다고 보죠. 그런데 교체는 일단 단순지, 그저 반복 작업하는 거는 다 교체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순직이라도 그 소수직은 교체한다면 왜 안 될까요? 그거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연관된 건 설령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도 그건 합니다. 왜냐? 기업에서 거기를 개발해서 성공하면 굉장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같은 것이 바로 타겟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운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인 자동차 하나 제대로 만들면 얼마나 큰 기업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걸 놓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관된 거. 그 다음에 국민의 불신을 받는 자리. 소수 아주 고위직이라도 고급직이라도 그 자리가 교체되기 쉬워요. 또 정신으로 가만히 앉아서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짜고 이런 거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감정을 다루는 정신직업은 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 10년, 20년 오래 숙련, 숙달을 시켜서 완성해 가는 그런 기술직은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려워요. 그리고 온갖 변화, 변수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직업도 교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 온갖 복잡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인공지능이 해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체가 된다 하면은